네, 반갑습니다. 무료 최고 코인 탐사대입니다. 며칠 전에 그 파이 코어 팀에서 이제 전체적인 그 파이 네트워크의 로드맵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중국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한번 봤는데요. 인터넷 매체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 그 오늘 이 시간에는 베트남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어떨까? 예, 그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그 영상을 보기 전에 중국에서 이제 하나의 또 사진이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가격에 대한 컨센서스 프라이스에 대한 이 부분을 이분은 모데라터도 아니고 일반 유저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개인 생각을 적으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싱가파라고 되어 있는데 싱가포르는 2,700 메이진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구어, 영국은 3천 메이진. 그 다음에 파구어는 프랑스는 3천 메이진. 그리고 메이구어, 미국은 3,600달러. 이거는 뭐지죠? 스웨덴인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더구어는 독일 5천 메이진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샹강은 홍콩은 1,000 메이진이라고 되어 있고요.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타이페이인가요? 타이페이도 1,000 메이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분의 개인적인 생각일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거는 이제 100미화 달러가 될 것이고 이제 멀지 않아 이제 1,000 메이진에 이제 다다를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거는 이분의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중국에서는 정부에서도 이제 규제를 가하고 있고 하지만 이제 유저분들은 가장 많은 노드를 가지고 있는 중국에서는 아직도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 일반 유저들은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표출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파이는 이제 베트남은 어떨까? 이거는 지난 2월 달에 이제 그 베트남에서 이제 주요 신문들이 파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약간 부정적인 시각들을 많이 보였다라고 경고했다. 라는 글입니다. 해당 기사의 이제 뭐 아래쪽에 보면 이제 그 파이 네트워크,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센터이자 소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닥터 당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이 파이 네트워크 프로젝트가 사기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다고 매우 우려했다. 그리고 사용자의 이제 개인 정보를 얻기 위한 사기극에 불과하다. 라고 이제 아주 폄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당 매체를 통해서 파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제 찬반 여론이 또 나뉘어졌고 논쟁까지 좀 심했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그 실제로 3월 중순인가요? 초쯤인가요? 그 파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좀 금융위 그런 곳에서 이제 파이 네트워크를 포함한 가상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정부 쪽에서도 이렇게 가상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가 또 6월쯤인가 이제 파이 네트워크는 아니지만 이와 관련된 신상 정보가 과거에 털린 적이 있었죠. 예, 거기에 베트남 사람들도 꽤나 많은 정보들이 털렸는데 어떤 한 유저가 이제 파이 네트워크에 이제 그 정보들도 뭐 이렇게 유출이 된 것 같다라는 멘트를 하는 바람에 파이 네트워크가 이제 정보가 털린 것처럼 이렇게 오해했는데 그건 팩트가 아니죠. 사실 파이 네트워크는 KYC 대대적인 KYC를 진행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KYC를 이제 정보를 수집한 바가 없고요. 과거 이제 솔루션 하기 전에도 일부 사람들에게만 KYC를 진행했죠. 자, 그러고 나서 11월 달이 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베트남에서 이제 유저들이 꽤나 많이 이제 다시 돌아섭니다. 파이 브라우저가 갑자기 또 순위권에 급상승을 하고 또 기대치를 또 표출하는 표본이기도 했죠. 그래서 그만큼 베트남 사람들도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다라는 건데, 자, 최근 이 매체를 통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 사이트는 빈엑스프레스.net인데요. 여기에는 이
사이트가 어느 정도의 위치를 하냐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404위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매우 랭킹권에 포함되어 있는 매체입니다. 당연히 이제 뭐 국가는 베트남에서 운영하는 국가니까 거기니까 이제 그렇게 보면 되고 베트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고요. 뉴스와 이제 미디어 카테고리로 봤을 때는 베트남에서는 단연코 1위인 사이트입니다. 그런 매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12월 18일 날에 이제 기사화를 했는데 참고로 좀 더 말씀드리면 해당 매체에 이제 한 달에 이제 방문하는 유저 수가 1억 3천만 명이 달할 정도로 이 정도로 브랜드 가치로서는 상당히 좀 신뢰할 만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번역기를 돌려서 복사를 해서 번역기를 돌려서 한글화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일단은 대제목은 이렇습니다. 12월 말에 이제 파일을 판매하여 수억 동, 그러니까 베트남 화폐로 수억 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이 사람은 파이 네트워크가 방금 규정을 변경했기 때문에 실망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니 어, 파이 네트워크가 이제 12월 달에 메인넷이 진출을 하게 되면 파이 네트워크에 가치가 생겨서 어떤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했지만 파이 네트워크에서 프로젝트 자체가 폐쇄형 네트워크를 먼저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개방형 네트워크를 실행을 할 것이므로 이제 폐쇄형 네트워크 기간 동안에는 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파이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실망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지인의 초청으로 해서 이제 참여를 해봤는데 그래서 500 파일을 실제로 지금 채굴을 했고 지인을 통해서 이제 가입을 할 때 1파일당 수십에서 수백 달러라는 말을 듣고 가입을 했고 지금까지 500 파일을 모았지만 파이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계획을 변경을 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실제로 이제 많은 가치를 가질 것이니까 채굴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지인들을 초대를 했는데 막상 파이 네트워크에서 이런 발표를 하니 이 사람의 의도와는 달리 실현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나를 통해서 가입한 사람들이 모두 나를 사기꾼이라고 해서 이제 더 이상 참여하지를 않는다. 라는 부분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발표에서 파이 네트워크에서 코인의 거래를 제한을 해제하는 시점이 KYC를 진행하는 상황에 따라 달려 있다라고 말을 했고, 그것이 날짜가 구체적으로는 명확하진 않지만 3월 14일 또는 6월 28일에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확인을 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프로젝트를 백서에는 정보를 포함시키지 않고 애플리케이션의 알림 섹션에만 표시를 하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 내에서 파이 네트워크에 대한 또 다른 많은 상반된 의견이 분출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1월 말부터 메인 네트워크가 12월 달에 이제 도래한다라는 소식이 이제 전해지기 시작하니까 11월 말부터 파이 브라우저 앱이 다시 상위권에 들어가고 파이 마이닝 앱을 다시 새로 설치하는 비중도 상당히 올라갔기 때문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또 상위권에 또 진입하는 또 해프닝이 있었죠. 베트남에서는. 그러나 이번 계획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파이 네트워크를 채굴하는 베트남인들 간에도 상당한 상반된 의견이 분출이 되고 있다. 자, 그리고 이거는 국회에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받아들이는 느낌은 뭐냐면 파이 네트워크에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제 데리고 갈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KYC를 인증을 하게끔 이제 쉽게 통과하게끔 할 것이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지금 현재 여기에 보여지는 파이의 움직임은 백서에서 파이 네트워크가 서로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작동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자, 사용자를 제거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간에 이렇게 지치게 만들면 뭔가 사용자를 이제 이탈을 하게끔 하는 것이 또 작동하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해봅니다. 또 해석에 이건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자, 그러면서 이 화폐가 거의 3년 동안 거의 3년 동안 이제 프로젝트였지만 여전히 3년이 지났음에도 가치가 없는 이런 파이 네트워크 코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감도 표시를 했다. 그리고 개발팀도 전체 로드맵을 제공을 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변경을 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용자들이 이제 기다릴 수 없게끔 만든다. 지치게끔 만든다. 그러면서 KYC 규정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 파이의 대부분을 이럴 수도 있다. 파이 KYC 규정으로 인해서 자, 파이를 그 공식 네트워크에 올리기 위해서는 이런 신분증이나 이런 그 시민권 아이디, 여권 등의 정보를 시스템에 이제 제출하도록 요구를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개인정보 노출을 두려워해서 하지 않고 그리고 채굴된 파이의 손실도 감수를 하게끔 만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트남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와 같다라는 의견을 내세우지는 않지만 이 매체를 기사를 쓴 이 그 필자가 이 인터뷰를 한 사람을 기준으로 보면 이와 같이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저와 다른 사람들은 그룹에서 공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낯선 사람들이 가입하도록 초대도 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파이의 80%가 이 방식에서 채굴을 했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하거나 KYC를 거부를 한다. 라고 이제 이 사람이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현재 베트남은 세계에서 파이 참가자가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이다. 그래서 이제 통계에 따르면 이제 미국, 러시아, 인도에 이어서 네 번째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해당 글을 보면 대체로 그 베트남에서는 이 매체를 통해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이 조금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기술이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 이 파이 네트워크 코인에 대해서 영상을 댓글에 뭐 어떤 분도 이제 뭐 이제 욕을 달아 놓으셔가지고 이제 얼마만큼 뭐 돈을 벌 거라고 이 짓거리를 하느냐라는 식으로도 비아냥거리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이제 파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이렇게 이제 찬반이 나뉘고 있는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퍼센테이지가 다만 좀 그 미약해 있을 뿐이지 이렇게 파이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꽤나 있는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네, 해당 매체는 이렇게 나왔다라는 정도로만 시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파이 네트워크에 대한 무한한 신뢰보다는 또 이런 글들도 좀 이제 보면서 객관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성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영상을 올리는 것이니 양해를 구합니다. 네, 가볍게 시청해 주셨길 바랍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